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3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금왕절인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금이 되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 물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가 되는 것이고, 기운, 사람이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좀 서늘한 기운이 되겠으나 반대의 기운은 목의 기운이겠죠.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과 반대되는 기운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가 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금의 방향은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백호, 주관하는 색깔 백색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지로 봤을 땐 신유, 술, 월이 바로 이 금이 왕한 금왕절의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금왕한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당연히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 자, 그래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대표하는 숙살기가 강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강한 어떤 의리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웅 이순신 같은 분이 의리 충의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분이고요. 단 한 가지 의를 너무 중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 너무 군주를 너무 엄격하게만 하다 보면 사람들 간의 전우에 간에 어떤 우정 같은 것, 전우애 같은 것이 좀 많이 약해지게 되겠고 적당하게 전우애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인의가 같이 있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제 오상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은 목과 토금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결해서는 좋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의를 주관해서는 인이 깨지게 되고 너무 인자함을 또 강조하게 되면은 또 신뢰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토금수의 상극을 통해서 인이예지신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에 해당되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이렇게 대별해 봤을 때 신금은 어떤 금? 음금이 되죠. 음금.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이 있었습니다. 양금은 경금이 같은 금이지만 같은 쇠고 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다.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인 경금 어떤 금?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개념, 원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투박하고 좀 거칠고 그러한 강철 같은 개념이다. 말로 따지면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을 갖다 그냥 집에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용도가 없죠. 반드시 단련을 해서 기물,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것,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경금을 생조해주는 구조, 정화 간목을 쓰는 구조가 바로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게 만드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신금은 어떤 것과 같다? 보석과 같습니다. 또는 보석, 주옥과 같고 여러분들 예물, 시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강철 같은 경우를 이미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 같은 경우는 강하고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녹슬고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어느 정도 온기도 있으면서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예물시계 같은 거 누리티티한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죠. 그리고 특히 다이아 같은 경우는 오색 용롱한 빛이 날수록 다이아로서의 가치가 더 돋보이죠. 누리티티하게 먼지 쌓여져 있고 하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수로서 세진한다 그랬죠. 깨끗하게 세진, 세척이라고도 하고요. 도세라고도 하고요. 좀 더 유식하게 도세주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춘하, 추동, 겨울도 여름도 가을도 봄도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세신부죠. 내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세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결혼식 가는데 오늘 신부 화장해야죠. 목욕 재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얀 깨끗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부 화장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수도 해야 되죠. 새 신부가 겨울에 춥다고 세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신금은 마치 새 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세진, 세척,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좋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기토 같은 것이 있으면 신금을 오금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무토 같은 토가 왕토가 오게 되면 토다 매금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신금 일간은 무토,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신부 신금이 무토, 기토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새신부 옆에 연탄장사가 연탄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잠짓 잘못하면 연탄에 검은재가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새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는 신부 회장을 했는데 마스카라가 번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나 기토는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 약할 경우에는 기토로서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무토는 정인이지만 무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죠. 건토로서 생금이 불능하다.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특히 많아지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물론 이제 무토가 신금한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용신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무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결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인데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좋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 말은 어디냐? 월지의 지지를 말하는 겁니다. 연지도 아니고요. 일지도 아니고 시지도 아닌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개념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 동이라고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더 중요한 것 왕세와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걸 말하는 거죠. 왕세와 한열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서늘하냐 따뜻하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좋다. 중화를 이룬 사주, 좋은 사주, 부귀, 겸전, 부귀, 쌍전할 수 있는 부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 뭐 왕세가 깨지거나 또는 한열이 깨지게 되면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 살아가기 매우 척박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큰 축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진짜 사주를 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절기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월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추와 처서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처서도 나름대로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오는 관문이 바로 입추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미월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바로 이 입추가 되어야죠. 입추를
입추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월이 바뀌면서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게 되고, 또 입추가 되면서 신유, 술, 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 신유술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서쪽이 되면서 금이 주관한다. 금왕절이 되죠. 특히나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과 유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금의 세력이 강하다. 반대로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다? 목을 극하는 관계,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지는 거니까 수는 신유월에 수는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또 토생금해서 또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기 때문에 화토는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월의 화는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화도 세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일간이 신금이죠. 어저께는 경금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신금이 되는데, 자, 신금 같은 경우 일간이 금인데 금이 왕한 때에 태어났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주? 일간이 왕한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용신법에 따라서 왕신은 뭐 관사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신법이 있는데, 무조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관사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신이 있을 때는 관성으로서 억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은 왕신을 관성을 쓰지 않고 식신 또는 상관을 통해서 왕한신의 기운을 바깥으로 설기순세, 설기과다, 설기태거가 아니라 설기순세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나쁘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임수, 신금의 특성상 관을 보기보다는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생수, 금이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저 임수도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세력이 있죠. 그래서 모왕 자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다. 일간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아들이죠, 아들. 남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해서 이렇게 상관이 모왕자상에서 자식과 어머니가 같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금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근데 병화를 쓸 때는 반드시 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구조까지 필요하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건 좋을까요? 나빠요? 왜냐하면 신월에 신금이 태어났는데 무토가 투출한다, 또는 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신금을 5금 더럽힐 것이고, 무토는 신금을 매금하거나 또는 용신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니, 결단코 무토기토가 일간이 왕한데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하는 것은 그냥 필요 없다가 아니라 투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기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핵심 포인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알았으면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은 양금이 됩니다. 음대양이죠. 양이 되는 것이냐, 이거 겁재네요. 그래서 겁재격으로 논할 것이냐,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일간 신금이 원령을 얻어서 왕하기 때문에 걸록격은 아닙니다. 신금은 6월에 태어나야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할 때 태어났으니 원령을
어떻게 했으니 그냥 걸록하게 준해서 본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다. 결국은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인성이 필요할까요? 인성이 필요 없을까요? 일간이 왕하면 인성은 필요 없겠고요. 일간이 왕할 때는 그 왕 것을 갖다가 억제할 것이냐 아니면 설기순세할 것이냐 이거를 놓고 보게 되는데, 경금 같은 경우에는 억제하는 것이 용신, 그래서 정화를 쓰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는 억제, 화를 보기보다는 설기순세하는 식상, 특히나 상관인 임수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준걸록격인데 만약에라도 월지에 있는 신금 중에 지장간이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신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신중에 있는 이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투출했다고 해서 신금이 이게 정의격이 되냐, 이거는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죠. 뭘로 되겠습니다. 상관격이 되는데, 금이 왕합니까? 상관이 왕합니까? 이거는 금이 더 왕하죠. 금왕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금수, 제가 진상관격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금수 가상관 격이 되는 것이다. 가짜가 붙었죠. 가짜가 붙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상관보다 일간이 더 왕하다. 앞에 있는 것이 일간이고 뒤에 있는 것이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금이 더 왕하고 수가 금보다 약한 경우에서 가상관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관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진상관격은 금수 진상관격,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거나 뭐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일간을 도와주는 비견겁제 또는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상관격과 진상관격을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임수가 천간하게 투출하게 되면 금삼천마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신월이 좋은 것은 뭐냐면, 신금 입장에서 임수를 원령에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월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물론 이제 금왕절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 금이 왕해진다라고 보는데, 제가 신금은 화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왕절에 양간인 경금이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정화를 취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정화를 쓰는 것은 신금을 억제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특히나 경금이 왕하게 되면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도자기에다가 짱돌 던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신금이 도자기라고 하면 경금은 짱돌입니다. 그러면 신금이 경금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화를 보게 되면 이때는 경금을 통지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정화를 쓰는 예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쓸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에도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수를 취용해서 그냥 왕금의 기운을 설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은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일지는 축토를 봤으나, 축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되겠으니 토생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토생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령에 통근했죠. 신에도 경금 신금을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거 금 덩어리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묘목은 좀 용도가 크지 않은 것은, 만약에 병화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병화를 생조할 때는 인목이라든가 간목이었으면 병화를 생조하는 힘이 좋을 텐데, 묘목은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묘목은 어떤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안 좋은 거는 연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임수였다라고 하면 신금을 도세주하는 역할을 하겠지만은, 개수는 어떻다? 가을에 비 내리는 것과 같다. 한습을 가중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나를 세진해주는 그런 용신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개수는 한습을 가중하고 사람이 철양맞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만약에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신금이 개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것이 가을이기 때문에 개수의 역할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굳이 천간에 투출될 필요는 없겠다. 신중에 있는 임수 자체가 있으니 그래도 임수가 투출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나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화를 치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무자시가 되겠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축토가 있기 때문에 자를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축 합토가 되죠. 이거 수로 본다라고는 분들도 있겠죠. 이거는 토로 봐서 금을 생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할 것 같고, 역시나 해수가 아닌 이상은 자수는 신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기를 가중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좋지 못하고요. 자수가 좋지 못한 만큼 더 안 좋은 것은 뭐다? 역시나 무토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매금해 버릴 수밖에 없는, 오금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고요. 다음에 기축시 또한 마찬가지. 선생님, 인성이 있어 신금을 도와주는 게 왜 나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신금 축토가 있는 것만으로도 일간신금이 약하지 않습니다. 애가 배불러서 지금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갈비도 한 짝 만들어서 먹이면 뭐하니까 애 짜고 나죠. 다 앞다리 돌아가고 뒷다리 돌아가고 애가 멀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주지 말아야 될 밥을 계속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습토라서 금을 생할 수 있겠지만은 신금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되는 것이고, 다 음습하죠. 음습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니 화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월에 경금 2개가 투출되어 있으니 금이 세력을 얻었다. 인중병화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인중병화로 조우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신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뭐 도세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무자 기축시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경인시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아닌 죽도 법대로도 아닌 시가 되는 것이 일단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신월에 임수까지 투출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상관격이 되느냐? 경금도 투출되는데 굳이 그걸 상관격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일간이 왕하고 왕금을 갖다가 임수로서 세진 또는 임수로서 왕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축토, 진토가 천간에 무토, 기토가 투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굳이 임수가 더럽혀지고 신금이 뭐 매금된다까지는 아닙니다. 이 정도. 근데 이거는 뭐가 안 좋아요? 화가 없기 때문에 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금수운으로 가면 너무 한습해지겠습니다. 계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축 합이 되죠. 사와 사중병화를 나름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또 개수가 투출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썩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도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인데, 이왕 임진시하고 계사시 중에 고른다고 하면 저는 임진시를 선택하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우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7살이지만은 뭐 지지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 아니고요. 역시나 뭐 개수가 있기 때문에 7살 우화가 신금을 극할 일은 그닥 뭐 좋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목이 있죠. 뭐 있어도 뭐 화를 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좀 화가 충분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금왕절인 신월에 다시 신금을 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왕합니다. 임수 2개, 암장된 거라도 2개를 쓸 수가 있겠죠.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금수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좀 이거는 목화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무술지는 무자시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생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을미시는 충미충이 되니까 이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고른다고 하면 뭐 경인시 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계사시보다는 임진시, 그 다음에 병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 각 시에 따라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